보통 이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보면 세 가지 축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하면 조금 막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축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은 먼저 자기 안정감.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자존감이 커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영유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나를 보살펴줄 누군가에게 굉장히 민감한 그 한마디로 주파수, 촉을 세운다고 하죠. 그래서 주파수를 세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무것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영아기에는 자기 욕구를 그냥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울음을 잘 듣고 관찰하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해주는 이런 경험을 계속 할 때, 아, 나의 생존이 안전하구나. 나 이 세상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자존감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 안전하다는 느낌은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어떤 감정적인 어떤 폭발이 있을 때 이렇게 엄마가 꼭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우리도 기억나시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뭔가 보호받는 느낌,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성이라고 하죠. 자율성.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되게 잘 성취하고 많이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자존감이 높지 않다. 그럼 왜 자존감이 높지 않냐?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성취한 게 아니고 누군가 지시했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성취를 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다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 나아지고 성장하고 뭔가 해냈다는 그런 자기 효능감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힘, 이게 뇌교육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이들 뇌발달로 봤을 때는 만 3세부터 이 전두엽이라는 곳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바로 뭔가를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추론해내고 예측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음번에 문제 해결을 또 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일어나는 것이 전두엽이라면 적어도 만 3세가 됐을 때부터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하고 그 선택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또 선택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에는 한 2가지 정도. 부모가 허용할 수 있는 한 2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할래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연령별로 이렇게, 만 4세가 되면 특히 이제 6살이 되면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징이 있냐면 또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잘 다니던 아이들이 나 오늘 유치원 안 갈래 하는 이유에 아마 80% 이상이 친구 관계에서 뭔가 섭섭했던지 친구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줬던지 그런 어떤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냐. 아이들의 친구 관계까지 사실은 부모 교육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많거든요. 우리 애가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데 어떻게 해줘야,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줘야 되나요? 사실은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아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 스스로 그걸 잘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 이렇게 해볼까? 혹은 친구가 이렇게 해보자고 했을 때 스스럼 없이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이 관계에 대한 경험을 먼저 좀 시켜주시라.
그래서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게 바로 어쩌면 엄마보다는 아빠와의 관계가 어쩌면 첫 인간관계라고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빠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 유아 시기는 감각적인 우뇌가 열려있는 시기니까 몸을 쓰면서 신체 활동을 하면서 뭐 박수를 치든 뭐 이렇게 껴안든 힘을 막 써보든 이런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뭔가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게 또 좋아지고 이 경험이 있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세가 되면 이제 자뇌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7세 교실에 들어가면 고자질이 난무해요. 이 자뇌가 뭔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시기라서 선생님 쟤는 지금 교구 치워야 되는 시기인데 정리해야 되는데 혼자서 정리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뭐 이런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저거는 맞다 아니다를 자꾸 평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고 제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어제는 이게 됐는데 오늘 왜 안 된다고 해. 이런 식으로 시쳇말로 따박따박 대들기 시작하는 엄마 입장에서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우리 아이 내가 잘 발달하고 있구나 라고 좀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그랬어? 어제 엄마가 그랬구나 오늘은 그렇구나 네 말도 맞구나 이렇게 이제 존중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라는 거 역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영유아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존중받아봐야 내가 나를 또 존중할 수 있고 당연히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아이의 생각이나 아이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아이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한 존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가 아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잘 들어주거든요. 아이 사랑한다고 많이 안아주거든요. 근데 왜 자꾸 계속 더 안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영혼 없이 반응을 해.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공감이 안 되면 인정이나 수용은 해줄 수 있어야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뭐 짜증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어머님이 손을 드시면서 우리 애가 화냈을 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그거 좀 그만해 이렇게 오히려 더 화를 내던데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사실을 말보다는 그 말을 할 때 엄마의 마음의 상태가 에너지로 즉시 느껴져요. 아까 이제 우뇌가 발달한다고 했는데 우뇌는 느끼는 뇌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느끼냐? 엄마의 마음의 에너지를 귀신같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무엇에 집중해 있는지, 어디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지,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의식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능력이 아이들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님께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끄떡 공감해주고 존중해주시는 게 되게 자존감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드렸을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몸만 끄떡거리고 말만 짜증 나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도 같이 가져야 아이가 부모님에게 온전히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이 나의 행동이나 말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일치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하는 힘. 그걸 우리 이제 외교에서 메타인지, 자기 성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끊임없이 살려서 내가 나를 좀 살펴보는 그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어떤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